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1일 김정기의 지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김정기의 지필직설의 주제는 안철수 아직도 마크롱의 꿈이 있나 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마크롱을 벤치마크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메시지를 생산하려고 했을까요? 요 최근에 안철수가 미국에서 귀국을 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전격적으로 미팅을 했잖아요. 구국민의당 창당 오원으로서 중간에 들어온 손학규에게 대표 자리 내놔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내가 비대위 위원장 하겠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마치 오은호 회장이 월급쟁이 사장 자르듯이 한다고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거절당한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손학규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은 손학규는 끝까지 버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가 그 이후에 본인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후신인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벌써 당을 몇 번째 만드는지 몰라요. 아니, 정치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 당은 되게 잘 만듭니다. 창조적 파괴를 밥 먹듯이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탈당 후에 최초의 행보를 보였는데 소위 말해서 본인이 귀국 일성이 중도 실용 정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중도 실용 정당 창당에 시동을 건 것인가? 뭐 그렇게 언론에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탈당 후에 첫 행보로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중도 실용 정당의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 안철수 생각에는 프랑스 마크롱 아니냐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를 미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미팅에서 실용 중도를 강조를 많이 했답니다. 참, 안철수는 말이죠. 독일 가서도 좀 있었고 미국 가서도 좀 있었는데 저는 뭐 독일 정치도 공부하고 미국 정치도 공부하고 프랑스 정치도 공부하고 영국 정치도 다 공부했습니다. 물론 역사도 같이 했지만은 그런데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수의 형태로 가더라도 학업 능력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학습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독일에 가서 독일 정치, 미국 가서 미국 정치, 그리고 뭐 또 프랑스나 영국 정치도 책을 통해서 독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독일과 미국 가서 공만 치고 온 모양입니다. 별로 진화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거대 양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대 양당들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 구조화에서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기들 먹거리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신물이 난 프랑스 국민들이 거대 양당을 처벌하고 마크롱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됐고, 노선은 실용적 중도 정부, 이런 정부를 세울 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마크롱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원래 마크롱은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올랑드라고 있잖아요. 이 올랑드의 핵심 참모로서 한 번은 선거에 실패했고 한 번은 선거에 성공을 해서 정권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마크롱이, 물론 엘리트죠.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스쿨인 ENA 출신입니다. ENA. 일종의 프랑스 행정학교인데요.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죠. 이 ENA 출신인 스마트한 마크롱이 사실은 사회주의자였고, 올랑드를 도와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정권을 창출하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크롱이 우리로 치면은 기획재정부, 산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합친 그 중차대한 장관직을 수행을 하면서, 올랑드가 사회당 정부를 대표하니까 사회당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마크롱은 야심을 가지고 중간지대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자라면 좌파잖아요. 좌파인데 중간지대에서 특히 중우지대까지 영토 확장을 가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주무장관으로서 경제정책을 파격적으로 채택을 하죠. 그래서 우파들이 볼 때는, 프랑스의 우파들이 볼 때는 마크롱이 좌파인데, 그리고 올랑드 정권의 정권 창출의 핵심 참모로,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두 개 경제부처 장관을 합친, 소위 말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산자부 장관 정도, 그 정도 중책을 맡았는데, 올랑드가 채택한 정책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이 아니고 우파 정책으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특히 중우지대에 있는 다수의 프랑스인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하죠. 여기다가 마크롱은 사실은 유력한 대권주자가 되면서 사회당을 탈당하고 신생정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올랑드가 손 놓고 있었겠어요? 워낙 올랑드가 정권 말기에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인기 없는 대통령의 정당 출신으로 출마를 해봤자 사회당 후보로서 마크롱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사회당을 베이스로 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수면 아래에서 사회당의 지원을 받는, 다시 말하면 사회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중우지대로까지 영토 확장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중간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크롱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겁니다. 마크롱은 상당히 현명했던 거죠. 옛날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금은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문재인 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안희정 후보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안희정 후보는 그 당시에 중간지대로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심지어 중우파 지식인 그룹까지도 안희정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니까요. 그 유연성에 대해서.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심지어 제가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정치인이 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희정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당시 안희정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중우 진영에 있는 합리적 보수를 매혹시키는 데 성공을 해서 안희정에 대한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하기까지 했죠. 그 정도로 나름대로 짧았지만 안희정이 영토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략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크롱은 안희정보다 한술 더 떠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로서 사회당 올란드의 물밑 지원 하에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선거에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안철수하고는 닮은 꼴이 아니잖아요. 안철수는 뭐예요 지금? 민주당하고도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정당 만들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결국 탈당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잖아요. 솔직히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지만은 안철수가 선거에 지고 비겁하게 미국으로 독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4분 오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평화당과 무소속 네 그룹으로 4분 오열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당의 주역으로서 도망치다시피 외유를 떠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내가 오너니까 내놔라. 손학규가 얼마나 노예한 지도자인데 그걸 쉽게 내놓겠어요? 당연히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중도 신용 정당을 추구한다. 오래간만에 기국을 해가지고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잖아요. 도대체 중도 신용 정당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안철수의 실체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마크롱을 벤치마크 할 거면은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안철수 대표 공부 좀 하세요. 내공 좀 키우고 제발 정치권에 데뷔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내 눈에는 정치적으로 진화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